네, 안녕하세요.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입니다. 2016년 마지막 달이 12월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2월 1일 제2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오히려 더 전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나라가 없었습니다. 헌법은 불확실한 여야 협상에 맡겨서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 수습 방안은 그때 가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해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견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지만 결국 또 유리과정 예산에 또 묶였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산 가능한 한 법정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꾸어서 유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합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난 30일 새벽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수많은 상인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들의 피해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기부세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상인 여러분의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승식 변호사가 쓰는 적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잘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털을 흘리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임명된 특검에게 좀 더 격려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준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시를 위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구입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3년째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2년과 다르게 올해는 일부 세법이 합의 처리되긴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걸려서 여야 합의가 안 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부 세법이 소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3당 정책위 의장 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는 정부가 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안 처리까지는 내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산안을 청안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개수 조정하고 이 디브레인 이 프로그램에 돌려서 예산을 짜는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실제로 오늘 자정까지 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과 예산 조반의 이 대해서는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는 당연히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여야 간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여야 합의 안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OECD가 한국 경제 내년 성장률을 0.4% 내려온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역시 대체로 비관적입니다. 산업연구원은 2.5%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2.4%, 현대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소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ECD는 내년도의 실업률 역시 3.8%, 올해보다 0.3%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 세계 무역 규모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 수출 의존도를 감안하면 내년도 한 해를 경과하는 것이 마치 그 저성장의 터널을 마지막 통과하는 매우 어려운 고난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확장적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소 여력이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국채 발행이나 적자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내년도 한 해만큼은 일자리 창출, 노동소득의 증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와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 2017년도 국가 예산은 사실상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성부터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 민생 복지 예산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400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GDP의 25% 정도에 달하는 이 재정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언제 우리가 이런 정책의 전환이 가능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보다는 규제 완화, 감세 기조의 유지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합니다. 누리과정이라도 재정 지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의 증액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쌀값 안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예산의 증액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 확대에 국회는 물론 야당도 관용적인 자세로 나설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처리되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가 거론될 정도로 지금 본 예산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여당 마음 깊게 새기고 올해 예산 심의 마지막까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네. 다음은 김병욱 부대표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네, 어제 저희 당 소속 국정교과서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하여 국정역사교과서의 국사편찬위원들의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 대필 의혹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사편찬위원회 직원 24명이 동원되어 오탈자 수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내용 수정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검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국편이 제출한 내부 검토서를 일부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학계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편향된 내용과 용어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무려 1148군데의 수정 공고안이 제시되는 등 대대적인 수정과 삭제를 통해서 현장 검토본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표현을 넣으려는 시도도 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역사교과서는 국가 편찬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초고본과 계고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갖고 있는 PDF 파일이 모두가 삭제되었고 교육부에 제출된 초고본과 계고본의 인쇄본도 모두 파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필진과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 간의 오고간 이메일 기록 등 모든 기록도 보안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정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재벌 교과서입니다. 이 과정과 내용이 떳떳하지 않기에 이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폐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교과서까지 권력층의 지배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반헌법적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경엽 의원님의 사회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거취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국회 친박 새누리당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담화 발표 이후에 새누리당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기무사 사령관 출신의 한 분은 촛불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종북 좌파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고 용산 참사의 주역께서는 대통령 지지율 5%는 언론의 의혹 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친박 비박 가릴 것이 없이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을 붙여가는 분위기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정치인의 마음이지 민심은 그대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꼼수 담화 한마디에 한 달 넘게 계속되는 100만 촛불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촛불 민심이 청와대를 넘어서 이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를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에게 당부할 게 있습니다. 어제 특검 임명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통령 직접 조사와 뇌물죄 추가 기소는 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강제 수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 특검의 입장 발표에서 우병우, 김기춘 등 이른바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을 적극 도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 보도로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했던 전현직 근무자들이 청와대와 검찰에서 아직도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 인멸을 기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수사뿐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기문란을 방조한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서문시장에 어제 새벽에 불이 나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새벽까지 진화에 어려움이 없고 많은 소방관들께서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문시장은 대구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많은 제품들, 물건들을 상인들께서 쌓아놨다가 이 화재로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긴급 지원을 해야 되고 관련된 보험금 지급, 또 생계와 관련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통 및 재래시장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안전점검도 했고 그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화재가 일어나고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적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관련 소방당국에서 이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누전 차단기라든지 각종 소방안전기구에 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매우 부실하거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안전관리를 만전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다른 제2의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 같은 여러 현대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의외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가 방화벽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관련 중소기업청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 투자를 하고 있는 관계당국에서는 현대화는 물론이고 안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시급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산업자원통상위에서도 중기청과 협의해서 이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문시장의 상인 여러분,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피해를 시급 해결하고 더 좋은 서문시장이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선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